조금만 더 가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 탐험대는 북극해를 탐사하기 위해 증기범선을 타고 항해 중이다. 혹독한 날씨를 견디며 나아간 끝에 마침내 첫 번째 목적지 근방에 도착했다. 빙하를 부수고 길을 뚫어라. 나의 명령이 떨어지자 탐험대원들이 배에서 내려 빙하를 깨기 시작했다. 얼음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사이로 한 대원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함장님, 빙하 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곧장 배에서 내려 대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건 코끼리인가? 빙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는 거대했고 마치 코끼리를 닮은 형상이었다. 책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이건 신생 때에 살았던 매머드의 사체다.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을 돌아다녔겠지. 연구대원들은 매머드의 보존 상태가 좋다며 연구를 위해 가져가자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빙하째로 배에 싣는다 해도 결국 녹아내려 부패할 겁니다. 지금은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기록해두고 나중을 기약하죠. 내게 탐사비를 투자한 이들은 두 가지를 요구했다.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북극해를 탐사할 것, 의심스러운 장소를 발견하면 조사하고 증거를 남길 것. 그들은 탐사보다도 증거를 남기는 것을 더 강조했다. 나는 막대한 자금을 받은 만큼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지도에는 2개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지점에 도착했다. 함장님, 빙하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뭘 하는 거지? 눈앞의 광경은 믿기 어려웠다. 곧 텐트로 향했던 통역사가 돌아왔다. 함장님, 저들은 이 지역 원주민들입니다.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군. 나는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려 했지만 그들은 어느새 배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원주민들을 모두 생포해라. 그들의 대장을 직접 만나보겠다. 다행스럽게도 원주민들은 우리와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순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나는 어렵지 않게 원주민들의 대장과 만나 마주 앉았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원주민 대장은 간절하게 우리가 돌아가길 요청했으나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위험한 일은 없을 거요. 우리는 단지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을 조사하고 기록을 남긴 후 떠날 뿐입니다. 원주민 대장은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탐사가 끝나면 저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나는 원주민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배에 올라탄 그는 조용히 예언을 읊었다. 거대한 태양이 이 땅에 드리워지면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 이 땅을 뒤덮는다. 나는 인간 문명이 미지의 세계에 닿으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내 해석을 들은 원주민 대장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해석이 맞다면 차라리 다행일 겁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지점 근처에 도착했다. 함장님, 전방에 거대한 얼음 동굴이 보입니다. 망글 보던 대원의 외침에 나는 탐험대 전원에게 무장을 지시했다. 의심스러운 장소를 조사해야겠군. 동굴에 가길 불안해하는 원주민 대장을 설득한 후 우리는 일부 대원만 배에 남기고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나는 선발대를 보내 동굴 내부를 조사하게 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생각보다 깊군. 동굴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딘가 바깥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거대한 공동. 이런 곳이 있다니. 우리는 천장이 뚫린 공동에서 거대한 빙하를 발견했다. 빙하의 근처에 선발대로 들어갔던 대원들이 겁에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행히 선발대가 죽진 않았군. 거대한 빙하는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존재해온 듯했다. 원주민 대장은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채 떨리더니 결국 그는 균형을 잃고 제자리에서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리고 곧 격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게 파도예요. 이 땅을 뒤덮을 파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끼며 빙하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형태를 정확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무언가가 갇혀 있었다. 압도적인 존재감.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경악의 외침. 연구대원조차도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건 고생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정확히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길 보세요. 다른 연구대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빙하 위쪽을 가리켰다. 빙하의 일부가 녹아내린 틈에서 불길한 촉수가 꿈틀거리며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다. 공기를 가르며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빙하 속 생물체가 살아있어. 도망쳐야 해. 공포에 질린 탐험대원들이 혼비백산하며 동굴 밖으로 내달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원주민 대장을 부축했다.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을 붙잡은 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중얼거렸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천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빙하가 녹으면 저것이 깨어나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빙하 속에서 드러난 기괴한 형체를 빠르게 스케치했다. 이 괴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깨어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몇 달 후 나는 투자자들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괴물이 빙에서 완전히 녹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투자자 중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겠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사진을 넘겨주고 그만 가보시오. 말과 동시에 한 명이 조용히 내 품속에 두툼한 봉투를 밀어넣었다. 나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봉투를 쥔 채 회의실을 나섰다. 투자자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지. 어느 날 밤 귓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저게 뭐야? 도망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서늘한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투자자들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거대한 그림자가 도시 위를 드리웠다.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력하게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태양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 이 땅을 뒤덮는다.